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거래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고요. 현재 이제 어떤 걸 이제 했냐 봤을 때 분명은 명함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자료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직원의 명함을 인쇄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다 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일단 명함이죠. 명함인데 이제 본사 직원의 명함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과세나 또는 이제 불공으로 봤을 때는 과세예요. 왜냐면은 불공은 이제 상대방의 회사에 아니면은 이제 제3자 이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접대비로 보겠지만,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본사 직원에 대한 명함이기 때문에 과세를 봐야 돼요. 과세를 봐야 돼요. 그래서 복리 이제 쪽에서 해당이 돼요. 복리라든지 회사의 복지에서 필요한 이제 명함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에서도 과세로 해가지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이제 현재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게다가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은 매입으로 하고 카드로 한 거죠. 그래서 카드 과세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카드 과세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고요. 차변에는 이제 회사에 명함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직원들의 이제 명함을 준 거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복리후생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종이, 그 다음에 종이라든지 명함 이런 거는 계정 과목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이제 도서 인쇄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급금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5월 28일로 하고요. 자, 5월 28일은 거래 일시가 됐죠. 거래 일시는 5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이제 카드 과세로 합니다. 신용카드는 우리 카드. 자, 우리 카드인데 우리 카드는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 카드. 우리 카드 여기 적혀 있고요. 품명은 이제 명함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공급 가액은 이제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 부가세 포함 금액을 작성해 주면은 공급 가액과 세액이 분리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급 가액만 입력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는 이제 친절 명함 주식회사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없죠. 이게 전자 입력해봤자 카드 거리기 때문에 전자 입력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붕괴는 이제 혼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본사 직원 명의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명함이라든지 종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도서인쇄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도서인쇄비로 해주고요. 그다음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는데, 자, 미지급금에 신용카드 결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카드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드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신용카드는 이제 결제일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결제일이 인출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5월 28일에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인출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신용카드는. 그래서 결제일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5월 28일에 카드로 결제를 해도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매입 거래입니다. 면 마스크입니다. 면 마스크를 구입을 한 거예요. 자, 튼튼 마스크에서 구입을 한 건데 이제 파란색이죠. 매입이죠. 면 마스크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 수표, 어음, 외상, 미수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운계산서다. 상품을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면 마스크를 매입을 한 거죠. 두 번째 중요해요. 6월 15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6월 15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반 전표에 한번 이제 계약금 지급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차변에 이제 선급금으로 되어 있죠. 선급금으로. 그래서 이 당시에 6월 15일 당시는 차변에 선급금으로 이제 계약금 200만 원을 줬어요. 200만 원을 줬고 6월 15일에 이제 상품을 구입을 한 거죠. 상품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공제 가능한 매입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이제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부가세 대여금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제 계약금으로 미리 준 게 있으니까 차변에 있던 선급금을 대변에다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준 게 있으니까 선급금 2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월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던 이제 미리 계약월주 선급금을 대변에다가 선급금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9일에 유형은 매입과세입니다. 품명은 면 마스크. 공급가액은 얼마? 1,050만원. 그 다음에 코드는 주식회사 튼튼 마스크. 전자 있고 분계는 혼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변에 상품이죠. 대변에 이제 계약금으로 미리 준 거 6월 15일에 차변이 있었죠. 그거를 대변으로 통해서 200만원 입력해주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외상 매입금이죠. 왜냐면은 이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외상으로 구입을 한 거니까 이거는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는 입력할 것입니다. 이 7번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기 이제 부가세 예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월 31일에 이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매출은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고 매입은 부가세 대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일반 전표 내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보셔야 돼요. 1기 예정이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줘야 합니다. 자, 줘야 하면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 이거예요. 어느 부분을 줘야 하면은 매출세액의 합계 있죠. 합계 있죠. 1,480원 8,000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 차관계 있죠. 차관계 673만 5천원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총괄 납부 사업자 납부세액 이거 위에 차감할 납부세액 있죠. 812만 3천원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데 1,480원 8천원은 매출세액이고요. 673만 5천원은 매입세액이고
812만 3천원은 납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디 한번 적어 놓을까요? 자, 매출은 1485만 8천원. 1485만 8천원이 되겠고, 다시 적을게요. 1485만 8천원. 그 다음에 매입은 673만 5천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납부할 금액 얼마냐면은 812만 3천원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니까 당연히 이제 미지급 세금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합니다. 자, 3월 31일자 상기해야 되겠죠. 대변에 매출세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대금에네,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은 차변에 들어가니까 서로 반대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세액은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있던 이제 차변에 있던 부가세 요금을 대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상계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지급 세금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났냐? 아니죠. 아니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거래처 코드가 없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죄송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래처 코드가. 근데 거래처 코드는 이제 어디냐면은 서대문 세무서로 해주셔야 됩니다. 서대문 세무서. 왜?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서대문 세무서 입력합니다. 제가 답지를 봐서 서대문 세무서 입력합니까? 아니죠. 서대문 세무서로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서대문 세무서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 등록할 때 보시면 돼요. 회사 등록하실 때 사업장 세무서라고 있습니다. 사업장 세무서. 거래처 코드 입력할 거 돼 있죠. 어느 세무서인지 안 적혀 있어요. 문제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모르겠다 그러면은 회사 등록에서 사업장 세무서 있죠. 이거를 보고 거래처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가 없으면은.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보시고 이제 일반 전표에다가 이제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다 입력해주고, 그 다음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금은 대변에 입력해줌으로써 나머지 납부할 금액은 미지급 세금의 8123000만큼 입력해주고요.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